교재 13쪽 그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여기 온도, pH, 그 다음에 기질의 농도, 그 다음에 효소의 농도 거긴 다 다뤘지? 다뤘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해제 다룰게요. 자, 저해제는 말 그대로 뭔가를 저해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효소에 의한 뭘 저해한다는 뜻이냐면 반응 속도를 저해한다는 뜻인데, 이제 주의할 점은 저해제가 효소에 의해서 결정된 활성화 에너지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효소에 의해서 결정된 활성화 에너지는 일정한 상황에서 저해제가 효소의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는 건데, 그 말은 효소의 반응 속도가 일어나려면 시간당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져야 되잖아. 이 복합체의 양을 뭐 시켜주는 거예요? 줄여주는 거지. 이게 저해제 역할이에요. 그래서 시간당 효소 기질 복합체가 평소보다 많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게 저해제의 주 역할이라는 거. 알죠? 이때 이제 저해제의 종류가 이제 두 종류가 나와요. 그 종류가 여기 교재에 나와 있듯이 경쟁적 저해제하고 그다음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어요. 되니? 경쟁적 저해제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다시 한번 그림 그려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어떤 효소가 있어요? 됐지? 자, 이 효소에 결합할 수 있는 기질이에요. 그럼 기질이 이거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됐지? 그럼 이때 기질과 이놈이 결합하는 장소가 여기잖아, 여기. 그렇지? 그럼 효소와 기질이 결합해서 접촉되는 부위 있지? 여기 접촉되는 부위. 이 접촉 부위를 우리가 무슨 부위라고 그랬어요? 활성 부위라 그랬어요. 활성 부위. 그렇지? 근데 이 활성 부위에 구조적으로 유사한 이놈의 기질은 아닌데 구조적으로 유사한 물질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됐지? 그럼 동일한 효소가 있으면 이 효소에 이놈이 달라붙어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붙겠어? 이렇게 달라붙겠지. 그지? 근데 이놈은 이 효소의 뭐가 아니에요? 기질이 아니에요. 근데 구조상으로 이렇게 활성 부위의 결합 구조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기질이 여기에 달라붙는 순간 이 효소는 이 기질을, 이 물질을 더 이상 반응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이런 놈들을 저해제라 표현하는데, 저해제는 저해제인데 실제 기질과 동일한 활성 부위의 결합을 하거든. 그래서 이런 놈들을 무슨 적 저해제라 하냐면 경쟁적 저해제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뭘 두고 경쟁한다는 얘기야? 활성 부위를 두고 경쟁을 한다는 얘기죠. 이해되니? 그치? 그러면 이제 효소가 기질의 반응 속도, 반응을 일으키려면 반드시 이것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근데 저해제가 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의 생성량을 뭐 한다는 얘기지? 줄여버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반응 속도가 줄여지게 되는 평소보다. 이해되니? 그렇지? 그럼 만약에 여기서 경쟁적 저해제의 양을 시간상 계속 늘려버리잖아. 계속 늘려버리면 효소 기질 복합체의 생성량은 더 줄어들겠지. 그지? 그럼 반대로 경쟁적 저해제가 일정한 상황에서 효소 기질 복합체의 양을 많이 증가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뭐를 증가시키면 돼요? 기질의 양을 증가시키면 되지. 이해되지? 오케이? 이제 또는 뭐 효소의 양을 증가시켜도 상관없고. 이해됐냐? 오케이. 그래서 경쟁적 저해제가 일정한 상황에서 기질의 양이 계속 증가해버리게 되면 경쟁적 저해제에 의한 저해 효과는 뭐해진다는 얘기야? 감소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지? 이게 이제 경쟁적 저해제 역할이 되는 거고, 경쟁적 저해제가 한번 효소에 달라붙잖아. 얘는 반응해버리지 않기 때문에 얘네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해됐냐?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것과 비교되는 게 이제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어요. 말 그대로 기질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경쟁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림에서 봤듯이 현재 기질이고 효소가 있잖아. 효소의 기질이 결합하는 부위, 즉 여기가 무슨 부위야? 활성 부위인데, 이 저해제는 활성 부위에 결합하는 게 아니라 효소의 다른 부위에 결합을 해버려요. 이해됐지? 그래서 예를 들면
효소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됐지? 그래서 그림상 여기가 무슨 부위야? 활성 부위라 적용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결합할 수 있는 기질이 있겠지? 여기에 결합할 수 있는 기질이 이렇게 생겼다 가정을 할게요. 됐지? 그리고 여기에 결합할 수 있는 구조물이 있어요. 여기에 결합할 수 있는 구조물이 이렇게 생겼다 가정을 할게. 그지? 그러면 이놈이 여기에 찰싹 달라붙잖아. 여기에 찰싹 달라붙어 버리면 이 효소의 무슨 부위가 변하기 시작을 하냐면 활성 부위가 여기에 이놈이 딱 결합하게 되면은 효소의 무슨 부위에 활성 부위의 구조를 변화시켜 버려요. 이 됐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 활성 부위의 구조가 변하게 되면은 기존의 기질은 여기에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결합할 수 없어요. 효소 기질 복합체를 아예 형성 못 하는 거지. 이해됐냐? 그래서 이놈도 그러면 결국 효소의 기능을 억제시켰기 때문에 역시 무슨 제? 저해제인데 기질과 서로 다른 부위를 두고 결합하기 때문에 기질하고 경쟁하진 않는 거지. 그래서 비경쟁적 저해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됐냐? 그럼 비경쟁적 저해제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바로 달라붙어 버리면 그 효소 자체가 망가져 버린 효과하고 똑같은 거잖아. 이해됐지? 그래서 이미 효소가 망가진 상황에서 기질량을 아무리 늘려도 효소 반응 속도는 저해제에 의한 효과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 생기지가 않는다는 얘기지. 오케이? 이해됐지? 이제 이미 효소를 망가뜨려 버려요. 여기서 나중에 대학 과정에서 배우겠지만 이런 식으로 구조가 변하는 단백질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부 물질의 결합을 통해서 단백질의 구조가 변하는 현상, 변하는 이런 구조를 가진 단백질들을 알로스테릭 구조라고 해요. 알로스테릭. 뭐 중요하진 않아요. 알았지? 이런 식의 이제 유형들이 많아요. 이해됐냐? 오히려 이것의 반대를 유도하는 것도 있거든. 봐, 여기는 저해제인데 이건 저해제잖아. 예를 들면 효소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 한번 생겼는데 여기에 어떤 물질이 탁 달라붙었어요. 딱 달라붙었더니 이놈의 구조가 이렇게 변했어요. 이게 달라붙은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에 다 기질이 붙어가지고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얘는 저해제가 아니지. 뭐예요? 촉진제가 되겠지.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 우리가 생명을 통해서 다루진 않으니까 우리는 주로 이 비경쟁적 저해제하고 경쟁적 저해제가 효소 반응 속도의 변화를 그냥 보는 거니까. 이해됐냐?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저해제를 첨가시켰을 때 나타나는 그래프들을 한번 비교를 할게요. 자, 보자. X축이 뭐니? 기질의 양이에요, 또는 농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지. 기질의 양에 따라서 실험을 각각 따로따로 실험했다 보면 돼요. 이쪽에서 간단하게 여기를 기질의 양을 1, 여기를 2, 여기를 3, 여기를 4 이렇게 여기 5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이 실험에서 기질의 양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거지. 그럼 이게 조작 변이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에 사용할 조건이에요. 일정하게 유지해야 될 조건이 뭐의 양을 일정하다 보는 거예요? 효소의 양은 일정하다라고 보는 거지. 양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뭐의 양도 일정하다 볼 거냐면 저해제의 양도 일정하게 볼 거예요. 실험이 이때 실험했을 때 지금 경쟁적 저해제에 의한 효과를 볼 거니까. 이해됐지? 그럼 저해제가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겠냐? 쭉 올라가다가 뭐 하겠어요? 일정해지겠지. 저해제가 없을 때요. 그치? 네, 그래프 기억나죠? 그치?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저해제를 집어넣을 거예요. 예를 들면, 현재 효소량이 3개라 가정을 할게요. 이게 3이니까. 효소량이 3개. 모든 실험마다 효소량이 몇 개? 효소량이 3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는 기질을 몇 개 넣었을 때? 하나 넣었을 때 최대 속도가 1이 나오는 거지. 그치? 여기는 기질을 2개 넣으면 최대 속도가 2가 나오고, 여기는 3이 나오고, 여기도 3이 나오고, 여기도 3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를 속도를 1, 그 다음에 여기를 2, 여기를 3이라고 볼게요. 이랬지? 그럼 이제 상황을 비교할 거지, 이제. 됐지? 여기는 현재 기질하고 효소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됐냐? 여기다 이제 뭘 집어넣을 거야? 저해제를 집어넣을 거예요. 무슨 쪽 저해제를?
경쟁적 저해제를. 그러면 똑같이 효소가 3개 있는 상황에서 기질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해제를 파란색으로 할게요. 저해제를 몇 개를 집어넣을 거냐면 3개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해됐지? 그럼 이것과 이거를 비교하게 되면 같은 시간당이에요. 같은 시간당 이것과 이것에 결합되는 양이 있겠지. 그렇지? 그래?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는 3개가 3개를 두고 결합할 수 있고, 얘는 하나가 3개를 두고 결합하는 거잖아. 그러면 같은 시간당 효소 기질 복합체는 이놈이 더 빨리 만들어지겠니? 이놈이 더 빨리 만들어지겠니? 이게 더 빨리 만들어지겠지? 그렇지? 예를 들면 여기서 하나하나가 지금 결합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거 하나가 만들어질 때 걸리는 시간이 좀 달라지겠구나. 이거 하나가 만들어질 때 걸리는 시간은 누가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 이게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속도가 1이라 보게 되면 여기서의 속도는 시간이 약간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도 속도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좀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해됐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것보다 살짝 어떻게 나와요? 이것도보다 그래프가 좀 더 아래로 처져서 나온다고. 이해됐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 그래프가 저해제가 있을 때 노란색으로 할게요. 파란색으로 할게요. 저해제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해됐냐?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4, 5 이상을 볼게요. 예를 들면 5라 가정을 할게요. 효소는 몇 개 있어요? 3개 있고, 기질은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저해제는 몇 개 있어요? 그대로 3개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의 속도보다 당연히 어떻게 나오겠어? 좀 느리게 나오겠지, 그지? 근데 이제 기질의 양을 계속 늘릴 거예요. 거의 무한대로 가버릴 거예요. 이제 그럼 기질의 양 거의 무슨 대로 가요? 거의 무한대로 가버리거든. 그럼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이 저해제에 의한 효과는 엄청나게 떨어지겠지. 거의 무한대로 가면은 이 저해제는 경쟁 효과에서 거의 사라지는 효과가 돼요. 이 저해제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기질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놈에 의해서 저해되는 효과가 거의 무시될 정도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이해됐지? 그러면 효소의 반응 속도가 쭉 올라가게 되면 결국 무슨 속도에, 최대 속도에 가까워지는 속도도 나올 거라는 얘기, 나중에. 이해됐냐? 이해되지? 원래 기질량 엄청 늘어야지 실제는. 그래서 이제 그래프상 표현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이후에는 분명히 무슨 제는 저해하는데, 저해제는 존재하는데 기질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해제에 의한 효과가 거의 무시된 경우가 되어버린 거지. 그렇지? 그래서 최대 속도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정상보다는 약간 뒤로 처져서 그래프가 나온다고. 이해됐니? 됐지? 이게 이제 경쟁적 저해제를 집어넣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예요. 됐니? 자, 그 다음 이제 그래프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비경쟁적 저해제를 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래프의 변화를 볼게요. 마찬가지로 저해제가 없으면 그래프가 대략 어떻게 나와요? 대략 이렇게 나오겠죠? 저해제가 없을 때 마찬가지로. 그럼 아까와 같이 대략 여기를 1, 여기를 2, 여기를 대략 3, 여기를 4, 대략 5로 볼게요. 그 다음 속도를 여기 1, 여기 2, 최대 속도를 대략 3으로 보자는 얘기죠. 이해됐니? 그럼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효소는 몇 개 있다 볼 거예요? 3개 있다 볼 거고, 이때 기질이 몇 개 있어요? 하나가 있는 거지? 그럼 저해제가 없을 때지? 그 다음에 저해제가 있을 때랑 비교를 해볼게요. 그럼 저해제가 있으면 효소가 3개 있고, 기질이 몇 개 있고, 하나가 있고, 여기에 비경쟁적 저해제도 나름대로 양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일정하게. 그래서 그림상 하나가 있다 볼게요. 그림상 몇 개? 하나가 있다 볼게요. 효소 숫자 좀 늘릴까? 헷갈리는데. 어쨌든 하나가 있다 볼게. 이게 무슨적 저해제? 비경쟁적 저해제. 그러면 비경쟁적 저해제는 기질하고 결합하는 부위가 다르잖아. 그렇지? 그럼 이놈이 여기에 하나 달라붙었어요. 그렇지? 그럼 이놈의 구조가 뭐하니? 변해버리거든. 그럼 결국 효소 몇 개 있는 효과예요? 2개 있는 효과거든. 이해됐지? 그럼 여기를 봐요. 그럼 여기는 하나가 효소 3개랑 결합하는 경우지. 여기는 기질 하나가 효소 2개랑 결합하는 효과거든. 그러면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보자는 얘기지. 누가 오래 걸릴까? 이게 오래 걸리겠지. 그지? 평균상. 얘는 하나가 세 개를 두고 이제 충돌하는데 얘는 결국 하나가 두 개를 두고 충돌하거든. 이게 됐죠? 어떤 한 공간에서. 이게 됐니? 그래서 정상보다 역시 그래프가 어떻게 나요? 속도가 약간 처져서 나온다는 얘기지. 이게 됐지? 그지?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을 볼게요. 그럼 두 번째 상황을 보게 되면 역시 효소는 몇 개 있어요? 세 개 있고 기질이 몇 개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두 개 있는 상황이거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 비경쟁적 저해제가 포함됐을 때도 효소가 세 개 있고 기질이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면 이때 비경쟁적 저해제가 하나 있으면 이게 하나가 결합하게 되면 결국 효소 몇 개가 망가져 버려요? 하나가 망가져 버리거든.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여기에 비해서 역시 효소 기질 복합체가 걸리는 시간이 얘가 좀 뭐하다는 얘기예요? 느리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보다 역시 속도가 어떻게 나와요? 처져서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됐니? 좀 그래프가 좀 이렇게 좀 처져서 나오겠지? 그렇지? 그럼 세 번째 상황 볼게요. 그럼 세 번째 상황은 여기서는 효소가 몇 개 있어요? 세 개 있고 여기로 기질 몇 개 있어요? 세 개가 있단 말이지. 그럼 여기는 효소가 세 개가 있었고 역시 기질이 몇 개 있었는데 세 개가 있었는데 비경쟁적 저해제가 하나가 있어 줌으로써 효소 하나가 뭐 해준 효과예요? 사라진 효과거든.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의 효소 기질 최대 복합체량은 두 개 만들어지지. 여기도 몇 개 만들어져? 여기? 두 개 만들어지지? 그러면 최대 속도는 거의 몇에 가깝게 이상이 나오잖아요. 2에 가깝게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지. 효소 하나가 망가져 버리니까. 이해됐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떻게 뭐 이렇게 변화가 돼요. 효소 하나가 사라지니까 비경쟁적 저해제가 없을 때에 비해서 최대 속도가 어떻게 나온다고? 떨어져서 나온다고. 효소 일부가 망가져 버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해됐니? 네. 오케이? 이제 자, 그래서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의 유형을 잘 봐야 되거든. 그래서 저해제를 썼는데 이런 그래프가 나왔대요. 그럼 이거는 저해제가 없을 때고 이거는 경쟁적 저해제를 첨가시켰을 때고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비경쟁적 저해제가 없을 때고 이거는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고. 이해됐지? 그래서 개정 전에는 이걸 많이 물어봤거든. 근데 개정 후가 되면서 지금 이것도 같이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그래프하고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어떤 그래프하고 헷갈리냐면 저해제를 쓰지 않았는데 저해제를 쓰지 않았어요. 저해제를 쓰지 않았는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대요. 그럼 뭐가 달라진 거예요? 저해제는 안 썼어요. 앞에서 했잖아 우리 이거. 여기가 V예요. 여기가 2분의 V예요. 뭐의 농도? 여기가 기질의 양이야? 효소 농도 차이지 이거는. 그래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유사하게 나오거든. 헷갈리지 말으라고 해. 문제 조건을 잘 봐야 돼요. 저해제에 의한 효과인지 효소 농도를 변화시켜서 나타나는 효과인지 잘 봐야 된다. 이해됐니? 오케이? 이게 저해제에 의한 효소 반응 속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오케이?